아줌마 왜 이래요? 저 임신했어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1998년 처녀들의 저녁 식사로 데뷔한 임상수 감독과 진정한 칸의 여인 전도연, 오스카의 여인 윤여정, 그리고 이정재의 파격적인 에로틱 서스펜스 영화 하녀입니다. 1960년작 김기영 감독의 영화 하녀를 리메이크한 이 영화는 감독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들이 한없이 불편할 수 있는 주제를 자극적이고 파격적으로 꼬집고 있는데요. 윤여정 배우는 이 영화로 2010년 거의 모든 영화제에서 여우 조연상을 휩쓸었죠. 그럼 이 영화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나한테 참 불친절해 이놈의 세상.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판타지적인 대저택 내부로 들어가기 전 평범한 소시민인 여주, 은희와 같이 고된 일상을 보내는 여성들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너무나 사실적으로 라이브하게 보여주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보조 출연자들입니다. 몇백 명을 섭외해서 이 거리 자체를 세트처럼 생각하고 찍었다고 하네요. 신세대와 기성세대, 생산과 소비, 죽음과 생존이 공존하는 이 거리는 이후에 나올 대저택에서의 상황과 닮아 있는데요. 감독이 시나리오 작업할 때 일산에 몇 달간 머물렀는데 잠이 오지 않아 이 거리를 밤새 걸으며 일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됐다고 하네요. 그때 꿀잠을 잤다면 아마도 영화의 시작이 달라졌겠네요. 평범한 사람들 틈에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사는 은희와 그녀의 친구가 등장하죠. 이 영화가 처음부터 굉장히 불편한 게 아니 시작하자마자 사람이 살자를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된 삶을 견디기 힘들어 스스로 선택한 길일 텐데요. 구경 가보자. 여주 은희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갈아 신으라고 놔둔 슬리퍼를 옆으로 치고 들어가는 한 여인. 감독은 그녀를 남들이 신는 실내화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재수없게 느껴지는 여인으로 설정했습니다. 저기요, 이은이라고 몇 회 사는지 알아요? 딱 봐도 순진무구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은희. 나중에 그녀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관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객식구를 새로 들인다는 일이 워낙 조심스러웠어. 마치 본인이 부잣집 마나님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녀 역시 하녀. 병식이 오랜 세월 부잣집에서 숙식하며 하녀로 일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한다는 설정입니다. 아니, 어쩌면 의식적으로 본인이 부자인 척 할 수도 있겠네요. 두 하녀의 관계는 클로드 샤브롤의 1995년작 의식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집에서의 상황은 히치콕의 레베카를 참고했다고 하네요. 평택에 조그만 아파트도 있다며? 전세 줬어요. 평택에 아파트가 있는 여자가 왜 하녀 일을 하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아파트는 은행 거고 돈이 없으니 전세를 줬다는 설정입니다. 부잣집 안주인 헤라는 현재 임신 중입니다. 꽤 큰 돈을 들여 특수 분장으로 만든 배라고 하네요. 잘 부탁해요. 이 영화의 80%를 차지하는 공간인 대저택은 양수리 세트장에 700평 규모로 지은 세트장입니다. 이댁 식구들한테 딴 옷 입은 모습은 절대 보이지 마. 이쁘긴 한데. 감독이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여자가 섹시해야 한다는 주문을 해서 의상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네가 남이구나. 난 새로운 은희 아줌마. 연기 천재 안서연 양. 당시 이 아이의 연기를 보고 빌 머레이 같다는 평까지 있었는데요. 잘 자라서 신의 한 수에서 천재 바둑소녀 양양으로, 옥자에서 시골소녀 미자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습니다. 엄마한테 다녔습니다. 인사해야지. 먼저 옷 갈아입고 손 씻은 다음에요. 도도하고 거만한 것 같지만 그런 나미가 예뻐 죽는 은희입니다. 내가 너무 예쁜가 봐, 그 아줌마는. 맞다. 감독은 이정재 배우를 멋있게 두둥 등장시켜야 할지 평범하게 등장시켜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극장에서 볼 때 관객들의 탄성을 들었다고 하네요. 그냥 걷기만 했을 뿐인데 관객을 감동시키는 이정재 배우. 이후 역대 최고의 등장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장면의 주인공이 되죠. 고은입니다. 남의 아버지죠. 여사님, 저 적포도주 하나 올려주세요. 존댓말이긴 한데 뭔가 좀... 여사님이라고 불러요?
저 기분 내킬 때 가끔씩 그래. 요리는 물론 플레이팅까지 프로페셔널 병식. 저 2번 갖고 가. 물론 이정재 배우가 직접 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잘 치는 척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요. 피아노 치는 손 대역으로 온 분은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취미로 이렇게 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네요. 베토벤 좋던데요? 잘 보이진 않지만 팔이 가슴에 닿게 하는 건 일부러 설정한 연기입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은 훈. 머리까지 이렇게 감겨준다고? 한겨울에 테이크를 반복하며 몇 시간 동안 물속에 잠긴 채 촬영해야 했습니다. 물이 식고 더러워져서 힘들었다고 하네요. 욕실 청소해야 될 것 같은데. 안주인 헤라를 지적인 또는 지적인 척 하는 여인으로 묘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한여인 건 제목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좋아서라고 하네요. 수준급의 디캔딩 실력, 실제 와인의 조예가 깊어 자연스러운 이정재 배우입니다. 진짜 뭘 해도 간지가 나네요. 아니, 욕조 청소만 했을 뿐인데 왜 야하지? 그런데 얘 영어 발음이 뭐요? 전라도요? 이정재 배우가 유학 갔다 온 부자들을 비꼰다는 의미로 한 깨알 같은 설정입니다. 이곳은 제주도입니다. 상쾌해.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귀엽게 느껴지도록 소변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딴 건 다 좋은데 오줌 누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들은 사우나 안에서 사람을 밖에 두고 문을 닫으면 밖에 남은 사람은 계급에서 오는 모멸감이나 좌괴감을 느낄 만도 한데 성격 좋은 은희는 그런 거 없이 웃어 넘깁니다. 뭔가가 아쉬워서 은희를 찾아간 훈. 지금까지 보여줬던 은희의 캐릭터라면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죠. 감독은 고결함과 순수함을 가진 여인이라도 성적인 욕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친 인생을 홀로 살아온 여인인데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이정재 같은 남자가 다가온다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윤여정쌤은 은희가 집 주인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지만 감독은 명백히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지개를 켜는 듯한 기괴한 동작, 조감독과 모든 스텝, 심지어 이정재 배우도 이건 하지 말자고 했지만 감독은 이게 훈의 캐릭터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이상한 공기가 흐르는 차 안. 감독은 대사도 음악도 없이 배우의 얼굴 클로즈업만으로도 관객이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을 아주 배우의 연기로 가득 채웠죠. 아줌마, 고마워요. 감독이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전도연 배우의 연기라고 합니다. 훈이 본인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한 은희. 은희의 침대엔 항상 노트북이 펼쳐져 있는데요. 전도연 배우는 도대체 왜 은희가 노트북을 끼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독의 취향이라고 하네요. 은희의 방으로 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은 병식. 은희 역시 그가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프랑스의 화가 피에르 보나르의 1900년작 시에스타 낮잠을 오마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에 화상 자국으로 사연 많은 여인을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분신을 한다는 암시라고 연결짓는 관객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연결지을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빨대처럼 빨대 빨듯이. 아, 이때 빨대 드립 진짜 너무 충격이었는데 나 빨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었다고 미래 현장을 목격한 병식. 사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보며 상상으로 연기했습니다. 진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어려웠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새끼를 발산하기 시작하는 은희. 거울을 보는 컷은 사실 콘티에도 없고 안 찍었던 컷인데요. 편집 감독이 이 씬에 클로즈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세트를 부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추가 촬영한 컷이라고 합니다. 가져가. 처음 서빙을 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 처음 서빙하는 컷을 찍고 바로 다음날 찍은 컷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만에 이렇게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 배우가 얼마나 될까요?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에서 집어넣으세요.
순식간에 변하는 눈빛. 어머, 둘이 되게 잘 노네요. 니네 빨리 나오고 싶니? 병식은 이런 은희를 보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관객도 헷갈리죠. 은희는 대체 어떤 여자인 걸까요? 은희는 언제까지 할 거야? 저 이제 좋아해요. 본인이 하는 짓을 아더 매치한 짓이라며 불평하는 병식에 비해 은희는 본인의 직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설정입니다. 제 눈엔 확실해 보였어요. 헤라의 모친 훈의 장모에게 은희의 임신을 알리는 병식. 지는 지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커피에 위스키를 탔다는 설정을 표현한 윤여정 배우의 디테일입니다. 조여사 아들이 이번에 검사 임명됐다면서. 아들이 검사가 됐는데 한여를 계속 한다고? 한편 엄마의 무덤을 찾아간 은희. 감독은 친구가 꽃다발을 내밀면 가서 받으라고 했는데 전도연 배우가 움직이지 않자 황정민 배우가 다가가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은희가 움직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죠. 감독은 그녀의 연기 디테일에 바로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놀리지 마! 니들 가만히 있어? 누가 봐도 일부러 했죠. 결국 2층에서 떨어지고만 은희. 병식은 본인이 은희의 임신 사실을 말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CT 촬영을 할 때는 먼저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찍을 때 의사가 말하기도 했고 감독도 알고 있었지만 은희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그냥 진행시켰습니다. 임신한 애가 네 남편 씨가 아닐 가능성? 희박해. 이 컷은 스티븐 프리어스의 1988년작 위험한 관계의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서우 배우의 표정에서도 서스펜스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한 이틀 안정 취하면 퇴원해도 된다네요. 아, 참 질긴 것들이네. 두 배우의 분위기가 닮은 것 같은 게 꼭 진짜 모녀 같은데요. 잘난 남편 바람 피는 거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 감독은 그래서 박지영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병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병식의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연기가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만 윤여정 배우는 그냥 걸어갔을 뿐이라고 합니다. 아직 뒤통수로는 연기하는 법을 모르신다고. 그 집 식구들 문제만 생기면 이걸로 해결하는 거 자기도 알지? 은희는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봉투는 열어봐야죠. 봉투를 열어보는 건 전도연 배우가 진짜 궁금해서 추가한 연기입니다. 감독은 집으로 돌아가는 병식의 뒷모습을 보고도 또 그녀의 연기에 감탄했는데요. 이 장면은 윤여정 배우가 의도한 연기가 맞다고 합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감독은 장모 역시 사위를 남자로 보는 듯한 뉘앙스로 설정했습니다. 훈을 여기 나오는 모든 여자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은 남자로 설정했죠. 딱 시간 맞춰 왔네, 바쁜 사람이. 사위를 안고 쓰다듬는 건 감독의 의도를 반영한 박지영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간단히 입원했어요. 내일이면 다시 나타날 거예요. 야밤에 내 방에서 웬 수다예요? 그 숭한 목소리로. 원래 대본엔 없었는데 감독이 갑자기 시나리오에 추가한 대사라고 합니다. 늙어서 그러는 거예요? 윤여정 배우는 진짜 좀 욱했다고 하네요. 친구가 보약해줬구나. 그거 내가 해줄걸. 감독이 따로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꼼꼼히 리액션을 해주는 황정민 배우입니다. 참 감도 좋은 병식. 또 뭔가를 목격하네요. 드라이버로 내려치고 싶은 걸 겨우 참는 헤라. 이때 전도연 배우는 진짜 잠들어서 코까지 골았다고 합니다. 저요. 이 집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어젯밤에 뭐? 이 장면은 원래 윤여정 배우가 욕조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었는데 말했다시피 욕조 장면이 좀 힘들어서 욕조 씬을 이미 한번 찍은 윤여정 배우와 교대로 전도연 배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니까지 거 하나 없어진다고 눈 깜짝할 사람 하나 없어 이 집에. 병식은 진짜 은희를 위하는 마음에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쁘게 말하는 건 그녀의 캐릭터가 아니죠. 주접 떨지 말고 그냥 사라져. 이런 게 2010년도의 츤데레. 아줌마한테 인간적으로 대해줬다고 생각해요. 친절하게. 죄송합니다, 사모님. 왕년에 애들 좀 때려봤을 법한 포스. 의자에 머리를 부닥치는 건 예정에 없었는데 더 리얼한 것 같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가서 수술하자. 1,000만 원짜리 열정이야. 하지만 헤라는 그녀가 애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줌마 먼저 자요. 이 모든 사건의 관찰자 남이 아이의 큰 눈을 부각시키며 기괴한 앵글로 잡아 미스터리함을 더했습니다. 아줌만 착해요. 불쌍하고. 아이에게 불쌍하다는 말을 듣는다는 게 전도연 배우는 은희의 자존감이 박살난다는 느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헤라는 한약방에서 먹으면 안 될 약을 짓습니다. 이 씬은 크랭크인 첫날 전철역에서의 은희 컷을 찍은 후 오후에 찍었다고 합니다. 보통 배우의 감정선을 위해 영화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찍는 게 일반적인데 이 영화는 단 2달 만에 촬영을 끝내기 위해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연기를 해내는 배우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여담으로 시나리오엔 계절을 묘사하지 않았는데 배경이 겨울인 건 마침 촬영 시작했을 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약이 바뀐 줄도 모르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약을 꾸준히 챙겨 먹는 은희. 이 장면도 세트가 아닌 로케이션에서 찍어야 했기에 촬영 초반 이 장면과 함께 찍은 컷입니다. 그 방엔 새 이모가 올 거야. 내 배에도 아기가 생겼거든. 남이처럼 예쁜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남이를 보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은희입니다. 순산하시고 오세요. 주인 식구가 나가고 난 후 빈 공간을 꽤 오랫동안 찍는데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주인이 없는 이 빈 공간을 길게 보여줘야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방금 미끄러졌는데? 사실 NG컷이지만 초보 수행원이 긴장해서 한 실수 같은 느낌이 나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저요. 이 아이 낳을 거예요. 결심을 굳힌 은희의 표정에서 확신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결국 감독은 밥 차려주는 사람이 확실한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먹자고. 은희를 향한 병식의 시크한 애정 표현. 너한테 무슨 무서운 일 생길까봐 내가 다 무서워. 여보, 고마워. 이 장면 역시 초반이라 이정재 배우는 대체 이게 뭔가 싶으면서 연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감독과 이정재 배우만 미리 짜고 병식에게 옷을 던졌습니다. 진짜 깜짝 놀란 윤여정 선생님의 어이없는 표정. 속으로 이게 미쳤나 싶었다고 하네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나이스한 개새끼인 척 하지만 이 개 같은 어딜 감히. 혼자 있을 땐 진짜 개새끼인 고훈. 그냥 조용히 사라질게. 아무도 모르는 대로 애기랑. 나옵시다 우리. 예? 다 알고 있으면서 끝까지 나이스한 척하는 고훈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이 아버지. 죄송해요, 당신 같은 분의 일을 뺐어. 이런 연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전도연 배우는 은희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계급에서 오는 수치심을 느끼는 중이라고 생각하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 집 남자들 대단하다. 이 분은 원작인 1960년작 하녀의 주인공 김신규 배우의 딸 김진아 배우입니다. 남의 아버지가 뵙자네요. 사위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음악을 느끼는 건 박지영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감독이 시킨 적 없는데 저러고 있는 게 재밌게 느껴져 그대로 진행했다고 하네요. 지금들 제정신입니까? 당신 딸이 낳아야만 내 애인 것 같습니까? 예? 감독이 딱 몇 초 만에 눈물을 흘려달라고 하자 정확하게 타이밍 맞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 저 여자 엄마 아니야? 이거 진짜 정말 인정사정 없이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윤여정 배우는 너무 깜짝 놀라고 아파서 시나리오를 보고 느꼈던 감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겠다 생각했던 계획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진짜 아픈 표정만 남았다고 하네요. 내가 안 그랬어. 너 달라. 두 번째 싸대기로 머리를 헝클어트리라는 감독의 디렉션대로 착실히 연기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뼛속까지 이런 여자야. 윤여정 배우는 너무 아파서 대사를 좀 절었지만 NG가 나면 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컷을 살리려 연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대사를 저는 게 더 가슴 아프고 처참하게 느껴져 오히려 좋았다고 하네요. 나한테 참 불친절해, 이놈의 세상. 그 생각 좀 그만해. 자꾸 생각하지 말라니까.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잊어버려라. 황정민 배우가 잊으라는 말을 3번이나 하는데요. 모두가 그녀에게 잊으라 하지만 그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설정입니다. 나도 매치야. 걸어나가는 병식을 막부감으로 찍는 건 촬영 감독이 현장에서 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 장면 역시 둘이 왜 앉는지 아직 겪어보지 않고 연기한 촬영 초반에 찍은 야외 촬영 분량입니다. 그런데도 전도연 배우는 한두 박자 느리게 손을 올리는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독이 주문한 걸 그대로 하지 않고 재창조해내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고 하네요. 애는 놔둬요. 애는 내도요. 미쳤어. 미쳤어. 이정재 배우가 보기에 진짜 미친 여자 같아서 나온 애드리브입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 마지막 장면. 상당히 기괴한데요. 이 그림은 로버트 인디애나의 마릴린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제목이 마릴린이라 엄마가 마릴린 먼로 흉내를 냈죠. 감독은 술 취한 마릴린 먼로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동훈 감독은 이 장면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했고, 이명세 감독은 한 번에 감독의 의도를 눈치챘다고 합니다. 자, 임상수 감독의 파격적인 서스펜스, 영화 하녀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